네, 자, 4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1, 2, 3, 4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는 1일 때 fk는 홀수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2는 갈 수 있는 데가 1, 3, 5죠.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자, 첫 번째 f1 네, 갈 수 있는 데가 1, 3, 5 셋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f2 얘도 갈 수 있는 데가 1, 3, 5 셋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보면, 네, 3 곱하기 4는 일단 9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K가 3보다 크면, 이제 4하고 5 얘기하는 거죠. 4하고 5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F4가 F3보다 작고, F5도 F3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F3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를 읽고, 기준이 F3인데, F3에 따라서 F4하고 F5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F3이 기준이고 F3을 네, 기준 삼아 상황 나누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F3에 따라서 상황 나누기 F3 네, 상황을 나눠보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F3이 1로 간다고 하면 네, 금방 얘가 1로 가. 그러면 F4하고 F5가 그거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작을 수 없죠. 그러니까 F3이 1일 때는 네,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F3이 2로 가. 자, F3이 2로 가면 그러면 2보다 작은 숫자는 1밖에 없으니까 4하고 5는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F3이 2일 때 F4하고 그 다음에 F5는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네, 한 가지로 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라면 F의 3이 만약에 3으로 가. 그러면 얘가 3으로 가면 그럼 F4는 1, 2, F5도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F4가 갈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가 가능하고 F5가 가능한 숫자도 1 아니면 2가 가능하고 따라서 얘는 4가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2의 제곱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F3이 만약에 4로 가. 그러면 F4가 갈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F의 5로 갈 수 있는 숫자도 1 아니면 2 아니면 3으로 가잖아요. 자, 따라서 얘는 3, 3은 9, 3제곱은 9가지.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같은 식으로 F3이 만약에 5로 가. 그러면 F4가 갈 수 있는 숫자는 1. 얘는 F4가 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고요. 그 다음에 F5도 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4잖아요. 자, 그러세요. 1, 2, 3, 4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얘네는 네, 4제곱은 16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F1하고 F2가 조금 전에 9가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0은 뭐 셀 필요 없고요. 1, 4, 9, 16이잖아요. 자, 그래서 1, 4, 9, 16 하면 30이잖아. 9 곱하기 30은 270. 네,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48번을 풀어봅시다. 자, A, B, C, D 5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길 4가지 색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 뽑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4가지 색 중에서 A, B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 두 색깔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게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색깔이 이제 2개니까 그냥 전체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뺄 거고요. 그게 아니고 A, B가 만약에 색깔이 3개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끼워 넣기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풀이로 잠깐 풀어볼게요. 네, 얘는 전체 마이너스 네, 6건 이렇게 이제 풀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라고 하는 건 자, 1번 전체 네, 색깔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자, 그래서 얘는 5개 색깔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자, 4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 4개를 저 원순열에 나열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4 팩토리알 이렇게 되고요. 얘가 5고 얘가 6이니까 5, 6은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6건은 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A, B를 포함해서 뽑는 겁니다. 자, A, B 포함해서 4개를 뽑았는데 4개? 네, 4개라고 할게요. 4개 뽑아 나열하는데 네, A, B가 이웃하는 경우죠. 네, A, B가 이웃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일단 A, B 포함해서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A, B는 뽑았다고 봐야죠. 자, 그럼 C, D, E, 네, 3개 있잖아. 자, 그래서 C, D, E 중 일단 2개를 뽑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B를 포함해서, CD까지, CD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걔네를 나열을 하는데, AB는 이웃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AB는, 우리는 이제 전체에서 그 반대로 할 거니까 A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AB가 이웃해. 자, 그러면 AB를 묶어. 자, AB를 이렇게 묶고, 예를 들어서 이제 C하고 D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이 세 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세 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면 3분의 3 팩토리알. 자, 그런데 AB가 AB로 묶일지 BA로 묶일지는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가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자, 답은 전체 경우의 수가 30이고요. 빼기. 여기에서, CD 이 중에서 두 개 뽑기 3. 그 다음에, 원순열로 나열해 얘는 3분의 3 팩토리알.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생겼습니다. 30에서 12를 빼니까 답은 18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얘를 갖다가 실제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풀이 이렇게 할게요. 혹시나 여사건으로 안 풀었을 것 같은 친구들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AB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AB가 없을 수는 없잖아. 자, C, D, E를 다 뽑아도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색깔 4개를 뽑으면 A 또는 B 또는 AB 둘 다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얘를 여사건으로 안 풀고 그냥 원사건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A와 C, D, E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지? B를 안 뽑고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4개가 결정. 자, 그러면 C, D, E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얘네는 나 조건하고 상관없죠. A, B 둘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나열하면 3분의 3 팩토리알. 미쳤어. 4분의 4 팩토리알. 자, 4분의 4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팩토리알 6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만약에 A는 없고 B만 있는 경우 그럼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 C, D, E 얘도 4분의 4 팩토리알 이렇게 돼서 얘도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 일단 A하고 B를 뽑았어요. A하고 B를 뽑았다면 C, D, E 중에서 두 개를 더 뽑으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B 뽑았다고 보고 플러스 얘는 C, D, E 중에서 2명을 더 뽑기. 자, 그래서 이제 2명을 더 뽑았어요. 자, 2명을 더 뽑았는데 그러면 일단 C, D, E 중에서 2명 뽑는 게 3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지 않게니까 아니 그러면 A, B가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죠. A, B 이렇게 마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역시 B, A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몇 가지죠? 한 가지 원순열이니까요. 알겠지? 그래서 자 저렇게 이제 둘 중에 누구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A, B나 B, A랑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CD를 쓰거나 DC를 쓰는 건 다르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2가지 되겠습니다. 결국은 케이스 3는 얘는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6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직접 해봐도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답 18 나오는 거 맞고요. 여사건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원래 사건이, 경우의 수가 많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여사건으로 돌려서 풀으라고 했는데,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대놓고 여사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4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볼 때 좀 많이 어렵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이 어삼시사를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실력이 막 아주 고난도 수능 기준으로 이 정도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 상황에서 그 학생이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풀이로 과연 이제 풀까 싶습니다. 뭐 아니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은 이 문제를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6개 상황으로 나눠서 1, 2, 3, 4, 5, 6 6개 상황으로 나눠서 그때마다 얘를 처리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짧게 푸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지만 그건 짧게 푸는 방법이면 좋고 이 말이고 상황을 6개로 나눠서 풀면 무조건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기는 맞았는데 더 괜찮은 풀이가 뭐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틀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죠? 틀리시면 안 돼요. 자, 해볼게요.
물론 이제 예를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는 6가지의 케이스라고 하는 걸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0, 1, 2, 3, 4, 5 이렇게 상황을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외웠냐면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의미 아닌 정수였고 그거를 응용한 자연수 조건 두 개를 연습해 봤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를 y를 넘겨서 z 빼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의미 아닌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자, 그런데 마침 이 문제는 사실은 z 빼기 y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z 빼기 y와 여기 z 빼기 y가 연동돼서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 이제 네, 이 문제를 상황 나누게 하셔야 돼요. 자, 보이는 친구들도 이게 한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 조건을 네, 이렇게 계속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문제에서 얘는 y가 z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얘를 z 빼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네, 얘를 갖다가 뭐 그냥 z 프라임 이렇게 그냥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이 z 프라임은 자, 저기 저 가식 있죠? 저 가식에서 x 빼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0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두 개를 지금 z 프라임으로 바꿨으니 얘는 x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를 갖다 풀면 네.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10 이렇게 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 Z 빼기 Y라고 하는 것 자체가 Y 자체가 6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 자체가 6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Y가 0이어도 네, 3H1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Y가 1이어도 연동돼서 얘가 변하면서 3H10, 네, 3H10, 3H10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지금 Y가 0, 1, 2, 3, 4, 5, 5가지라고 했는데 Y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너 0이야? 자, 그러면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그 계산 결과가 3H10이고 Y가 만약에 1이야. Y가 만약에 1이면 얘는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Z 빼기 1이 Z 프라임이 되기는 하지만 이거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처리한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는 10이고 여전히 3H10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개 상황 각각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이 똑같이 3H1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 자체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6 곱하기 얘는 3H10이니까 얼마야? 12C에 10. 12C에 10, 6 곱하기 12C 2잖아. 자, 그러면 2분의 12 곱하기 11. 네, 66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396 이게 되겠는데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구조상 얘하고 얘가 네,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Z 빼기 Y가 Z 프라임으로 바뀌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황 나누기를 할 텐데 네, 상황 나누기 했을 때 일관되게 똑같이 3H1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고요. 이 문제 조금 잘 보면 나중에 엔제나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 풀을 때 높은 번호 문제 28번이나 30번에서 곧잘 쓰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봐도. 네, 자, 풀어보겠습니다. 50번을. 자, 네, 체리, 딸기, 포도, 오렌지, 레몬 이렇게 5가지 과일이 있는데 우리는 얘네를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을 거야. 자, 그런데 조건이 체리하고 딸기는 하나 이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오렌지, 레몬은 1개 이상이다. 이상인 건 처리하기 쉽죠. 이상인 거는 그냥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하라고 하는 건 예, 상황 나누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이죠. 체리를 1개 이하라고 하면 빵개 1개고요. 그 다음에 딸기를 1개 이하라고 하면 네, 빵개 1개니까 우리는 체리하고 딸기만 봤을 때 상황을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자, 그러나 일단은 이 문제 풀이는 이제 상황을 4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풀 텐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편의상 A, B, C, D, E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체리가 1개 이하라고 했는데 A가 1개 이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A가 1개 이하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1 빼기 A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바꿔서 네,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얘를
A'로 풀게 되는 경우가, 네, 종종 있습니다. 네, 제법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자, 그래서 한 개 이하라고 했을 때, 또는 두 개 이하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이제 상황 나누기가 맞지만, 그건 첫 번째 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풀이로 얘도 치환해서 푸는 풀이도 옵션으로 떠올리긴 하셔야 돼요. 해서 적용이 되면 이걸 써먹는 거고요. 적용이 안 되면 버리는 거죠. 그냥 상황 나누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훗날을 위해서 요거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안 되고 그냥 네, 상황 나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자, 편의상 나는 A, B, C, D, E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A가 1이고 그 다음에 B가 1인 경우 A가 1이고 B가 1이면 우리는 C하고 D하고 E를 합쳐서 이제 1, 1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C, D, E는 전부 다 자연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얘네가 다 자연수 조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C하고 D하고 E를 하나씩 다 뽑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과일 2개만 더 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 D, E를 합쳐서 우리는 2개만 더 사면 되겠다. 네, 3H죠. 3H2니까 5 더하기 3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4C이구나. 4C 해서 6가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두 번째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자, 그러면 C하고 D하고 E 합쳐서 이제 6이 되는 거죠. 역시 조건은 자연수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일 6개를 사야 되는데 네, 포도, 오렌지, 레몬은 하나씩 자연수 조건이니까 하나씩 산 거고요. 3개만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C, D, E를 중복을 허락해서 우리는 3개를 살 거야. 자, 그러면 3H, 3이고 3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5C, 3이고 12네.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A는 0이고 B는 1인 경우는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나누기 할 때요. 상황 나누기 할 때 상황이 지금은 뭐 얘는 4가지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6가지, 8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경우에 대칭이어서 위에서 한 거를 그대로 밑에서 써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얘는 그냥 10가지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A가 0이고 B가 0이야. 자, 그러면 쟤네는 이제 하나도 안 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C하고 D하고 E를 합쳐서 다 해서 이제 7개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C, D, E는 자연수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또 하나씩 샀어. 자, 몇 개를 더 사야 되죠? 4개를 더 사야 되죠. C하고 D하고 E를 합쳐서 우리는 4개를 더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3H4 이렇게 될 거고요. 3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6C4 6C2죠. 자, 15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6하고 10하고 10하고 15 다 더하면 얼마? 20에다가 21, 네, 41 이게 정답 되겠다. 강조하는 포인트는 얘가 되겠습니다. 네, 자, 5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가 아니잖아. 자, 이거 잠깐 개념 복습해볼까요, 이거? 우리 제일 처음에 A 더하기 B의 N승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했죠? 자, N번 중에서 네, A하고 B 중에서 누가 기준이라고요? 뒤에 있는 B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N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A가 N번, B가 빵번. N번 중에서 한 번 나와라. A가 네, N-1번, B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N번 중에서 2번 나와라. A가 N-2번에 B가 2번.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N번 중에서 3번 나와라. A가 N-3번, B가 3번. 네, 이렇게 가서 제일 끝에 네, N번 중에서 N번 나와라. A가 네, 0, 그 다음에 B가 N번 이렇게 되고요. 자, 얘가 이제 이항 정리를 다 전개한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얘를 갖다 일반항으로 묶어보면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빼기 1,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빼기 0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NC, 얘는, 네,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자, 시그마 R은, 얘는 0부터 N까지, 0이야, 0. 알겠죠? 0부터 N까지 NC, 네, 뭐라고요? R. 그 다음에, 네, A의 N 빼기, 네, R승. 자, 그 다음에 B의 R승.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쟤를 딱 봤을 때 이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가 왜 0이 아니고 1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CK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1이겠죠. 자, 그러니까 저 식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시그마 K는 0이라고 놓고 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CK에 3이 K번 나왔다면 네, 헷갈리지 않게 1도 써봅시다. N-K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없던 K는 0을 대입했잖아. 자, K는 0을 대입해봐요. 자, 빼기. 여기 지금 K가 0, 0, 0 이거 지금 NC의 0, 3의 0승 이거를 갖다 이제 없던 걸 만들어줬으니 다시 빼줘야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누구를 전개한 거라고요? 네, 이거 생각해보면 1 더하기 3의 n승을 전개한 거고요. nC형하고 3의 0승은 둘 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1023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가 넘어가면 1024고요. 4의 n승, 원래 이제 2의 10승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2의 10승이니까 4의 5승 되겠네요. 네, 그래서 n이 5가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이요. 네, 얘는 뭐 P 플러스 EQ의 4승, 그 다음에 얘에서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을 네, 개수를 구하시오. 아니 이거 전개하면 이 문자 6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겹칠 리가 없어요. 겹칠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를 전개하면 P 더하기 EQ의 4승을 전개하면 우리는 네, EH4 이렇게 되겠죠. P하고 Q를 어쨌든 4승이니까 4번 뽑으면 어떤 하나의 항들이 나오는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X, Y, Z, W 얘네 문자 4개를 3번 뽑으면 3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 4H3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앞에 2는 뭐라고요? P와 EQ.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4는 뭐라고요? X, Y, Z, W. 이 얘기하는 거고 4번 뽑겠다, 3번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얘를 계산하면 이제 2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5C4네요. 자, 5C4는 5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4하고 3을 더해서 1 빼. 그럼 6이잖아. 6C3이야. 자, 6C3이면 얘는 3팩토리얼 분의 654잖아. 네, 그래서 54, 20. 네, 그래서 뭐 정답 100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5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 6명 있는데 자, 발표 순서를 짜는데요. A는 B보다는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 즉, 늦게 발표한다 이 얘기죠.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수 순서를 정해주면 뭐라고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별로 바꿔서 풀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x1보다 x2가 작을 때 fx1보다 fx2가 작다. 이렇게 감수함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네, 중복조합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는 그냥 NCR로 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순서를 이미 정해줬기 때문에 A하고 B는 별로 바꿔서 풀면 되겠네요. 별로 바꿔. 자, 그래서 우리는 A, B, C, D, E, F가 있는데 너하고 그 다음에 너는 별로 바꿔서 풀 거야. 그래서 이제 쭉 나열하면 앞에 별은 누가 되는 거죠? 저절로 네, B가 되는 거죠. 네, A가 늦게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별은 저절로 A로 채워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C, D 사이에 발표하는 사람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C하고 D가 이웃한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C, D 사이에 한 사람이 꼭 들어간다. 또는 C, D 사이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도 꼭 묶어야 되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웃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C하고 D를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묶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A하고 B는 별별, 그 다음에 C 묶음 EF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별 너 EF 5개인데 같은 것이 2개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별 2개를 감안하면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D를 묶을 때 C하고 D로 묶을지 D하고 C로 묶을지 이건 모르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가지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120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5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세 사람한테 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받은 카드에 적힌 숫자가 최소값이 2인 어떤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2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1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2라고 적힌 카드를 받을 텐데, 그 사람은 1과 2를 동시에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이 결국 해석해보면 1과 2는 이웃하면 안 된다. 1과 2를 한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1, 2카드는, 네, 한 사람이 같이 받으면 안 돼요. 1, 2카드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1, 2카드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1, 2카드 주기. 1, 2카드 주는 이 경우의 수는 73 중에 한 사람이 받겠죠? 그러면 이 카드는 남은 1카드 말고 1카드를 받은 사람 빼고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받겠죠. 자, 그래서 얘는, 네, 3P2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3 곱하기 2라고 해도 괜찮아요. 1카드는 3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2카드는 남은 2명 중에 1명. 자, 그럼 이제 1, 2카드는 따로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카드 3, 4, 5는 어떻게 줘도, 네, 일단 1, 2카드보다는 다 큰 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2번. 3, 4, 5, 이 카드를, 네, 그냥 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 4, 5 적힌 이 카드를 세 사람한테 주는 이 경우의 수는, 네, 3파이 3이잖아요. 자, 그래서 27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6 곱하기 27이니까 6, 22, 6, 7은 42, 162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5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냥 막 해보면 또 은근 답이 잘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아니, 이 문제가 약간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완전순열 개념을 일부 차용해서 이제, 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잠깐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1, 2, 3학년 각각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숫자 1, 1, 2, 2, 3, 3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변당 두 사람씩 다 왔는데, 이 문제 말고 그냥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이렇게 6개 칸이 있는데, 윗줄에 1, 2, 3, 그 다음에 아랫줄에도 1, 2, 3 이렇게 지금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윗줄하고 아랫줄은 같은 숫자가 쓰여 있지는 않다라고, 네,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윗줄에 1, 2, 3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자, 봐봐. 윗줄에다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쓴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밑에 줄에는 1 밑에는 쓸 수 있는 숫자가 2밖에 없죠. 얘는 2 아니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쓰면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1, 3인데 1, 3 이렇게 안 되니까 3,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 밑에 3을 썼어. 1 밑에 3을 썼다면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1인데 2, 1은 안 되니까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윗줄에 1, 2, 3이 쓰여져 있다면 아랫줄에 1, 2, 3을 윗줄하고 다른 숫자가 되도록 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1, 2, 3, 4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가면 옛날에는 이제 9가지, 1, 2, 3, 4, 5까지 가면 뭐 44가지 이렇게 이제 외우고 그랬었어요. 옛날이죠. 자, 그런데 아니 이 문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은 학년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원래 1, 2, 3학년을 묶어서 같은 학년은 이웃하지 않도록 자, 1, 2, 3학년을 네, 두 조씩 묶기. 네, 그럼 원래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얘는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3학년, 1학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1학년하고 3학년을 묶고 그 다음에 네 2학년하고 1학년 묶고 그 다음에 3학년하고 2학년 뭐 이렇게도 묶을 수 있는데 묶는 것 자체로만 보면 너 이게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네. 네, 그래서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일단 조편성하는 것 자체가 네,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1, 2학년, 2, 3학년, 3학년, 1학년을 세 변에 앉히는 방법. 자, 세 개의 묶음을 네, 세 변에 배정. 이건 원순열이죠. 이건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당연히 3분의 3 팩토리알 해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앉을 때 1, 2학년, 2, 1학년 어떻게 앉을지 모르니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야 되고요. 얘하고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돼서 각 변의
자리 배치라고 하자. 각 변의 자리 배치. 이거 생각해 보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8가지. 네, 2, 8은 16. 답이 이제 16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완전순열 조편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씩 만약 배정한다고 하자. 우리 전에 이제 어떤 문제를 푼 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뭐 이제 1, 2, 3학년이 아니고 인사팀, 마케팅팀 이렇게 해가지고 푼 적이 있는데 총무팀이었나? 인사팀 2명, 마케팅팀 2명, 총무팀 2명 있는데 같은 족끼리는 마주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풀었을 때 그 당시에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풀면 생각보다 쉽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만약에 한 사람씩 배정하면 어떻게 되지?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1학년이 어딘가 네, 배정이 돼. 1학년이. 자, 그럼 1학년이 여기 배정이 됐다고 했을 때 얘는 일단 한 가지고요. 1학년 옆에는 2학년 아니면 네, 3학년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나는 다시 네,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 2학년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다시 1학년이 한 명 남았지. 1학년 한 명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앉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나는 얘를 이렇게 1, 2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1학년이 여기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1, 2학년이 여기 있는데 1학년이 여기 앉는 경우 네, 얘하고 얘는 원순열 관점에서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옆에는 누가 앉아야 되죠? 2학년이면 안 돼. 3, 3 이웃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1학년 옆에는 3학년이어야 되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 옆에는 3학년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2학년, 3학년, 여기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써보니까 결국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최초에 1학년 옆에 3학년이라고 한번 해보자. 1학년 옆에 3학년이라고 하면 자, 1학년 옆에 3학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1학년 한 명이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3학년이 여기 앉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3학년이 앉을 수는 없어. 2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자,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2학년이 앉는 게 맞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식으로 여기 2학년이 앉는 게 맞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네 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자, 보세요. 1, 3, 1, 2, 2, 3이야. 자, 근데 1, 3 여기 네, 1, 3, 1, 2, 2, 3 1, 3, 1, 2, 2, 3 이하고 똑같잖아요. 얘는 1, 2, 1, 3, 2, 3 얘는 1, 2, 1, 3, 2, 3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아니라 얘도 결국 직접 써봐도 두 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조편성을 먼저 했든 네, 완전 순열 개념을 생각해서 조편성을 했든 실제로 조편성을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써봤든 간에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네, 각 변에서 자리 바꾸는 거 8가지는 이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56번을 풀어봅시다. 네, 빨간색 한 자루,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이 한 자루, 그 다음에 검은색 볼펜이 5자루가 있는데 이걸 3명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누구도 네, 세 색깔 볼펜을 모두 받은 학생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풀이로 자, 첫 번째 풀이 나는 전체 마이너스 그 반대 네, 여사건으로 풀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서 3가지 색깔을 모두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 이걸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 전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빨간색 한 자루, 파란색 한 자루, 검은색 5자루를 4명한테 주는 거죠.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중복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뭐죠?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핵심이 뭐라고요? 네,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고 2사람이 나눠 받을 수도 있고 3사람이 나눠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마이너스 반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체 빨간색 한 자루를 4명한테 주기. 자, 우리는 4H1 이렇게 되겠죠. 이 4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A, B, C, D라고 합시다. 편의상. 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도 한 자루 4명한테 주기. 자, 그럼 A, B, C, D 4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볼펜 5자루를 주고 싶으면 A, B, C, D 4명 중에서 네, 5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씁니다. 이 4가 뭐라고? 4가 A, B, C, D 얘기하는 거야. 이 4는 뭐라고? A, B, C, D. 이 4는 뭐라고? A, B, C, D. 네, 자, 절대 앞숫자하고 뒷숫자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들한테 이제 얘기하거든요.
2H3하고 3H2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거 홀짝 느낌이잖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3H2하고 2H3을 2H3에서 틀려. 그럼 3H로 바꿔? 맞아. 그럼 넘어가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아니 볼펜 두 자루를 세 명한테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볼펜 세 자루를 두 명한테 주는 건 내가 볼 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헷갈리냐고. 애초에 헷갈릴 수가 없었던 문제인데 틀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네, 틀리는 경우는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일단은 네,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안 쓰겠지만 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매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H1, 4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네, 4C1이네. 4 곱하기 자, 그 다음에 4H5는 얼마야? 얘는 4 더하기 5 빼기 1이니까 8C5, 8C3이네. 8C3은 8, 7, 6, 3팩토리얼 너 지워져? 7, 8은 56.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체 개념 이렇게 생겼는데 자, 다시 16에다가 56을 곱하면 96에다가 80 이렇게 생겼네요. 네, 896이네, 너. 896이다. 자, 그래서 896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네. A, B, C 누군지는 몰라도 세 가지 색을 모두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래요. 대표 상황으로 네, A가 세 가지 색을 받았다고 A가 세 가지 색을 받은 경우 네, 요걸 계산하기로 마음 먹고 이게 이제 네, B라고 하는 사람 또는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나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기로 하겠다. 자, 그럼 A가 지금 현재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펜은 검은색만 4자루 남았죠. 검은색만 4자루 남았으니까 이 4자루를 네, 4명한테 그대로 주면 되죠. A가 검은색 더 받아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검은색 네, 4자루를 네, A, B, C, D에게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4H4잖아요. 그지? 4H4고요. 4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7C4고 7C4는 7C3이고 3팩토리얼 분의 7, 6, 5인데 6이 지워졌어. 5, 7은 35.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케이스에 경우의 수, 답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일 처음에 196이라고 했는데 방금 4 곱하기 우리 35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896에서 140을 빼면 되겠네. 자, 그래서 756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자, 어떻게 풀어도 괜찮냐면 다시 두 번째 풀이. 빨간색 한 자루, 파란색 한 자루, 검은색 5자루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자루수가 적잖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자루수가 적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은 우리가 직접 나눠줘도 크게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저 자루수가 적은 빨간색, 파란색을 먼저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네, 나눠주기. 네, 얘는 상황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얘는 빨간색, 파란색을 같은 사람한테 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네, 같은 사람에게 주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줬다면 4명 중에서 누구한테 줬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4가지가 되겠네. 자,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같은 사람한테 줬어. 세 가지 색깔을 받은 학생은 없다고 했잖아. 우리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푸는 중이니까 자, 따라서 2번. 그러면 이제 남은 검은색 5자루를 검은색 5개를 네, 빨간색, 파란색 받은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니까 네, 남은 3사람에게 주는 거죠. 검은색 5개를 3사람에게 주기. 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5자루를 3사람한테 주는 건 3H5가 될 거고. 얘는 3 더하기 5 마이너스 1이니까 7C5가 되고 7C5는 7C2하고 같잖아. 6, 7은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네, 얘는 84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자, 이번에는 빨간색, 파란색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입니다. 1번 빨파, 네,
다른 사람에게 주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니까요. 4P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네, 4P. 빨간색을 4명한테 줘, 4가지. 자, 그럼 파란색은 남은 3명한테 줘야 되니까 4 곱하기 3, 1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서로 다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검은색 5자루를 어떻게 줘도 3명 다 3가지 색 볼펜을 받는 학생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검은색 5개를 이번에는 4사람에게 주는 거죠. 자, 4사람에게 주기.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4H5 이렇게 될 거고요. 4 더하기 5 마이너스 1이니까 8C5. 네, 8C5 이렇게 될 거고요. 8C 3하고 같네요. 8, 7, 6, 7, 8은 56이네요. 자, 7, 8은 56이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얘는 12 곱하기 56이잖아. 자, 12 곱하기 56 얼마야? 얘는 72에다가 60 이렇게 생겼네요. 네, 672. 자, 안 써줘. 자, 672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84하고 672 얘를 더해도 756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 텐데, 네, 굳이 6건이 아니어도 네, 상황 간단하게 나눠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풀을 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루수가 적은 건 실제로 주는 게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걔를 기준으로 상황 나누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자, 57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문제를 두 개의 풀이로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잠깐만요. 그 2개 설명 듣기 전에, 너희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6건이나 뭐 이런 거로 이제 만약에 똑바로 못 풀었다고 하자. 자, 똑바로 못 풀었다면 어떻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라도 해보셨어야 돼요. 자, A에다가 A 사이에, A하고 A 사이에 3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A하고 A 사이에 3개일 때, A하고 A 사이에 4개일 때, 그 다음에 A하고 A 사이에 5개일 때, 네, 자, 그 다음에 A하고 A 사이에 6개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A하고 A 사이에 7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A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네, 어딘가에 문자가 4개가 더 있는 거죠. 자, 그럼 당연하게 그 4개의 문자는 다시 빵4, 1, 3, 2, 2, 3, 1, 4고요. 네, 그 지금 4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네모를 갖다 더 그려서 이게 상황이 방금 얘기했듯이 4가지인가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면 어딘가에 이제 3개 문자가 더 있겠는데 빵 3, 그 다음에 1, 2, 2, 1, 0, 3, 0, 네, 4가지가 되고요. 얘는 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황 나누기가 10몇 가지가 되겠는데, 네,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맞추셔야 돼요. 알겠지? 일단, 모의고사 같은 거 높은 번호 풀다 보면 조금만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 컨셉을 잘못 이해해서 급격하게 상황을 많이 나누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지금 내 설명 듣는 거보다는, 지금 틀려놓고 내 설명 듣는 거보다는 맞춰놓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카메라 스탑하시고요. 자, 잠깐 멈추고 이렇게라도 풀어서 일단 맞춰놓고 시작합시다. 자, 끄세요. 네, 자, 선생님은 네, 이거 첫 번째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중복조합으로 풀기.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이디어를 기억해 놓으시면 네, 종종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3개의 문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거잖아요. A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네, 자, A하고 A 사이에 자, 일단 3개의 문자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문자가 4개잖아요. 자, 남아있는 문자가 4개인데 그 4개를 네모칸이라고 일단은 할게요. 이 네모칸에 이제 B 아니면 C가 들어갈 텐데 B, C를 쓰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네모칸 7개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A하고 A 사이에 3개의 네모칸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모칸 4개를 어딘가에 더 써야 되는데 이 네모칸 4개는 이쪽 영역에 네모칸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 영역에 A하고 A 사이에 가운데에 네모칸이 들어가거나 이쪽 영역에 네모칸이 들어가거나 3개의 영역에 네모칸이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일단 세 영역을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을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너 이렇게 뽑았어. 그럼 여기 네모칸 2개, 네모칸 하나, 네모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일단 네모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모칸 4개를 추가로 더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3H4가 될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뭐라고요? 네. 네모를 네, 얘를 새 영역에 쓰기. 네, 새 영역에 네, 배정하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배정. 자, 그러면 이제 네모칸을 7개를 어찌됐든 A의 왼쪽이든 2개 사이든 오른쪽이든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로는 7개의 네모에 우리 지금 B가 3개고 C가 4개잖아요. 자, 그래서 B, C 네, 나열하기.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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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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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3팩토리얼, 4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얘하고 얘 지우면 7, 6, 5, 네, 6하고 6 지우면 5, 7은 35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3H4 너는 얼마니? 7, 6, 6C4, 6C4하고 네, 6C2, 15네요. 자, 그러면 3번. 결국 이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얘는 35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10개 있어 350, 그 다음에 175, 525, 네, 정답 5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풀이가 가장 깔끔한 첫 번째 풀이가 될 거고요. 자, 당연하게 여사건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여사건으로 이 문제를 풀기. 전체 마이너스 여사건. 여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A하고 A 사이에 3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3개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A하고 A가 1개, 1개, 2개, 이걸 빼도 되죠. 자, 그래서 얘는 1번,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라고 하는 건 A 2개, B 3개, C 4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2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다 해서 9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를 지워보면 네, 9, 8, 7, 6, 5 이렇게 생겼어요. 3팩토리얼은 너랑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너랑 지우자 4예요. 자, 4, 9, 36. 그 다음에 5, 7은 35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36 곱하기 35. 얘는 5, 35, 180. 그 다음에 108이잖아요. 자, 1260이네요. 자, 1260. 자, 그래서 1260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A가 이웃하는 경우네요. 자, 그래서 A가 이웃해. 묶어야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3개, 그 다음에 C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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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일단 저 AA 묶음을 하나로 보고 3팩토리얼, 4팩토리얼 분의 네, 8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묶음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지워. 8, 7, 6, 5. 자, 이렇게 생겼고 너하고 너를 지워. 7, 8은 56에 5를 곱했어. 네, 2, 25, 네, 5, 6은 30, 280 이렇게 되겠어요. 자, 280. 자,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문자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B 아니면 C겠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A하고 B하고 A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얘는 A하고 C하고 A 이렇게 되거나 자, 그럼 이 경우에 묶음은 이제 B, B, 그 다음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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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저 묶음은 A 2개가 순서를 어차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묶음 자체에 변화는 없고요. 자, 얘는 네, 너, B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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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 4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죠. 7, 6, 5 얘만 남았네요. 자, 7, 6, 5 네, 6, 7은 42, 210에서 나눴어 105야. 자, 그 다음에 역시 A, C, A 얘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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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3개, 3개 하나니까 얘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고요. 자, 7팩토리얼하고 3팩토리얼 지우면 7, 6, 5, 4. 6은 너랑 지우네. 7, 5, 4. 140이네요. 자, 140.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A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A하고 A 사이에 A, 그 다음에 B, B, C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자. 자, 그럼 B가 하나 남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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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4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이니까 지우면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B, C, A,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B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C하고,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묶음 BBCCC, 얘니까,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네 둘이 계산하니까 60,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런데 이거 BC가 아니고 CB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 C, C, A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자, 그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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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렇게 남죠. 자, 그럼 얘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이니까 얘도 6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나 위에다가 쓸게요. 자, 3번. 답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1260 여기에서 네, 전체에서 뺄 거야. 자, 280도 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5도 뺄 거고 140도 뺄 거야. 105에 140 얘도 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로 30과 그 다음에 60, 60, 60 이렇게 된 거잖아. 210이죠. 자, 210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1260에서 이제 얘네를 다 빼보면 당연히 동일하게 52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생각보다 풀이를 좀 상황 많이 나눠서 니네 풀이일 수도 있는 그 풀이로라도 일단 풀어서 맞았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첫 번째 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원풀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여사건 풀이가 더 먼저 생각이 났을 수 있는데, 이거로 맞힌 친구들은 이 첫 번째 풀이를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종종 써먹게 되니, 네,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5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음연인 정수 A, B, C, D, E가 있는데 조건이 가나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알겠죠? 여기를 네, 이렇게 대입해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A, B, C 대신에 두 개의 D, E를 대입했다고 하면 얘랑 만나면 세 개의 D, E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1과 그 다음에 D 더하기 E가 3보다 작거나 같다. D, E가 음연인 정수인 걸 감안하면 1, 2, 3 세 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으로 자, 케이스 1 D 더하기 E가 1인 경우. 자, D 더하기 E가 1이야. 그럼 너 1이야? 그럼 너는 2죠. 자, 그래서 이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네, 2인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D 더하기 2가 2면 물론 이제 2H1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딱 봐도 0, 1, 1, 0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고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2인 경우 얘는 3H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물론 3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A, B, C 셋 중에 네, 얘는 두 번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H2라고 하는 건 얘는 네, 4C죠. 6이네요. 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 12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자, 이번에는 D하고 E를 더해서 E가 나오는 경우, 그럼 너는 4죠. 자,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인 경우고요. D 더하기 E가 얘도 이제 2H이기는 한데, 얘는 2빵1102 세 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네, 3H4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3 더하기 4 빼기 1이잖아. 그러면 6C4잖아. 6C2잖아. 15네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15 이렇게 생겼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45. 네, 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로 자, 케이스 3. T 더하기 2가 3인 경우. T 더하기 2가 3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6이야? 자, 그럼 D 더하기 2는 또 3, 0. 그 다음에 2, 1, 1, 2, 0, 3, 네 가지.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3H6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치? 자, 3H6은 4 곱하기 얘는 3 더하기 6 빼기 1이잖아. 8이잖아. 8C6, 8C2. 얘는 7, 8은 네, 56인데 반으로 나눠 28이잖아. 그래서 4 곱하기 28이고 1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답은 얘네를 다 더해야 되니까 12하고 그 다음에 45하고 그 다음에 112 이렇게 다 더하는 게 되겠네요. 네, 100 얘는 69, 네, 169. 네,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5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1, 2, 3, 4, 5고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fx의 값이 짝수인 x의 개수는 3개가 나와야 된다. 아니, 근데 일단 짝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지금 2하고 4밖에 없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fx의 값이 짝수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2만 있고 4는 없고 나머지가 홀수인 경우, 2는 없고 4만 있고 나머지가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2, 4의 홀수 이렇게 있는 경우로 네 하면서 조건 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케이스 1. 2도 있고 4도 있고 홀수가 하나 있는 경우.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우리는 짝수로 가는 그런 x가 3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에 대응할 원소 네, 몇 개? 3개 정하기. 네,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의 원소 1, 2, 3, 4, 5 중에서 네, 2개를 뽑으면 되겠네요. 5C이니까 얘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개를 뽑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2개를 뽑은 게 아니라 3개를 뽑았죠. 자, 얘는 우리 3개 뽑는 거죠. 3개. 자, 3개. 자, 그래서 뽑은 새 원소를 2사에 대응시키기.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원소가 2 아니면 4, 두 번째 원소가 2 아니면 4, 세 번째 원소가 2 아니면 4.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지만 우리는 이걸 2파이 3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2파이 3이긴 한데 여기서 네, 두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뽑은 새 원소가 다 2로 갈 수도 있잖아. 자, 뽑은 새 원소가 다 4로 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따라서 얘네 2개 빼고 나면 6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원소 있죠. 남은 두 원소. 이제 우리 1, 2, 3, 4, 5 정의역이 1, 2, 3, 4, 5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그 3개는 짝수 쪽으로 배정했잖아요. 남은 두 원소를 네, 우리 이 홀수에 네, 남은 두 원소를 홀수에 대응시키기. 자, 그러면 남은 두 원소가 홀수로 가야 되는데 치역이 지금 3개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원소가 서로 다른 홀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두 원소가 다 1로 가든가 다 3으로 가든가 다 5로 가든가 네, 3가지밖에 없다. 3가지 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 곱하기 6 곱하기 3이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케이스가 180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이번에는 이렇게 2하고 홀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짝수에 대응할 원소 3개 고르기. 네, 그러면 5C3이고 얘는 동일하게 10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방금처럼 똑같이 뽑은 새 원소를 여기서는 이제 2가 하나밖에 없잖아. 짝수가 뽑은 새 원소를 2에 대응시키기. 뭐야 한 가지지.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남은 두 원소를 네. 1, 3, 5 지금 홀수가 3개 있는데 남은 두 원소를 2개의 홀수에 대응시키기. 반드시 2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남은 두 원소가 1, 1 이렇게 가면 나조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3P2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죠. 첫 번째 원소가 1, 3, 5 셋 중에 하나로 가 3가지. 두 번째 원소는 그럼 남은 두 원소 중에 하나로 가야 되니까 2가지. 3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걸 3P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 곱하기 6이잖아요. 자, 10 곱하기 1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얘는 60까지. 자, 그 다음에 물론 케이스 3가 있기는 하지만 이 케이스 3, 4홀, 얘는 해볼 필요가 없다. 왜? 동일하게 얘도 60까지가 나올 거야. 자, 다 해서 180에 60에 60이니까 정답은 300까지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상황 나눠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6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까, 물론 이제 57번에서 이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쓰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단 가조건은 ABC가 다 자연수잖아요. ABC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B 빼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말은 B 빼기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고 A하고 B 두 수의 차가 3 이상이다 이 말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고 따라서 B하고 C 사이의 차는 2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A, B, C는 7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도 사실은 이제 12 이하니까요. 7의 배수라고 해봤자 사실은 7이 아니다 이 말인데 이건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요. 일단 가부터 처리합시다. 일단 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래요. A, B, C가 어떻게 생긴 자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 사이의 차이는 최소한 3 차이는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어떤 자연수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A하고 B가 최소한 3 차이야.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B하고 C는 2 차이는 나야 되니까 최소한 하나의 자연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해서 지금 우리는 12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1, 2, 3, 4, 5, 6 현재는 6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연수를 여기거나 여기 4개 영역에다 더 넣어야죠. A 앞에 자연수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A하고 B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B하고 C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4개의 영역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의 네모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개의 영역을 6개의 네모를 넣을 거니까 6번 뽑기라고 하자. 즉 4H6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얘네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기에 2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B, C 사이에 어찌됐든 다 해서 9개의 네모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A, B의 이 조건에 의해서 A하고 B 사이엔 이미 2개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B하고 C 사이엔 1개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네 영역에 들어갈 6개의 자연수를 추가로 더 배정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2번. 나 조건에 의해서 A 또는 B 또는 C가 7의 배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A는 7인 경우. 자, 그럼 A는 7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곧 7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이 B하고 얘 사이에 네모에 그 다음에 B가 있는 거고 네모에 C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만약에 7인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봐봐. 7, 8, 9, 10, 11, 12 A가 7이면 자동으로 이 B가 9가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2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A가 1인 경우는 A, B, C가 그냥 곧바로 7과 10과 12로 정해진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B가 만약에 7인 경우 B가 만약에 7이다라고 얘기하면 자, A가 있고 네모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B가 7인 거고요. 네모에 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 앞쪽으로 보자. 7 앞쪽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얘까지 포함하면 최대 앞에 많이 와야 숫자가 3개밖에 더 올 수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영역 A 앞에 A하고 7 사이에 지금 몇 개의 네모를 최대 더 넣을 수 있죠? 3개를 더 넣을 수 있다. 최대가 아니고 3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9, 그럼 10, 11, 12. 네모가 3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최대 3개의 네모를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들 하나하나가 다 숫자니까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 9, 10, 11, 12, 13. 잘못했어.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영역에 얘는 두 영역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모 3개 넣을 거니까 두 영역을 3번 뽑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이 네모들이 들어갈 때 각각 이 숫자 C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역시 두 영역에 네, H 3번 이렇게 되겠네요. EH 3이에요. EH 3이고 얘는 4C3이니까 4네요. 4 곱하기 EH 3 해서 4니까 이 케이스는 16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C가 만약에 7인 경우. 자, C가 7이면 A의 네모에 B의 네모에 근데 네가 7이야. 자, 그럼 벌써 얘가 7이니까 얘는 이 앞에 있는 걸 보면 1, 2, 3, 4, 5, 6 숫자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숫자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그 숫자가 A 앞에 있을지 A하고 B 사이에 있을지 B하고 7 사이에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는 한 개의 네모만 더 넣으면 되고 이 네모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어. 그럼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네모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세 영역에 네, 저 네모칸 하나 넣기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C1이니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4H6이고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9C6이잖아요. 얘는 9C3이고 얘는 987 이렇게 생겼죠. 자, 987에다가 3 얘는 3팩토리얼 98은 72 84네요. 얘는 84야. 자, 그러면 답은 84에서 빼기 제일 처음에 한 가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16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입니다. 자, 결국 20 빼는 거니까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는 거 익숙해지기 전까지 조금 반복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57번하고 60번에서 요 쓰는 아이디어가 훗날 킬러문항에서 주되게 쓰게 될 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6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 2, 3, 4를 사용해서 중복 허락해서 이제 사용해서 세 자리를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자리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다 합쳐서 9 이하만 나와야 된다.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에서 뽑았는데 뽑히면 안 되는 걸 따로 빼줘야 되는 거. 네, 종종 나오는 소재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를 다 구합니다. 거기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 아니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세 개를 다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 11이 되는 경우, 최대 4, 4, 4 쓰면 12까지 되니까 12가 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전체는 말할 것도 없이, 네,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해서, 네, 우리는 3번 뽑을 거야. 이 4는 뭐라고? 1, 2, 3, 4를 얘기하고, 이 3은 뭐를 얘기한다고? 네, 3번 뽑아서 나열하기. 자, 그럼 4의 3승이니까 얘는 6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64 중에서 답이 아닌 게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세 자리 수의 합이, 세 자리 수의 합이. 얘는 12인 경우 네,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얘기하는 거죠? 444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얘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자릿수의 합이 11인 경우 세 자릿수의 합이 11인 경우는 4하고 3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얘기도 이제 전에 종종 전에 한두 번 했고 앞으로도 종종 할 텐데 뭐냐면 444, 443, 434, 344 뭐 물론 세 가지긴 합니다. 물론 세 가지기는 한데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를 뽑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열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하고 3 이렇게 숫자 구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4, 4, 3 갖고 나열하면 세 가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10인 경우 네, 세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4하고 3하고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4하고 2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세 가지, 그 다음에 4하고 2를 나열하면 또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다 해서 10가지니까 네, 네, 얘는 84, 64 네, 64에서 네, 10을 빼면 54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6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항까지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왜 계속 일반항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수능에서 쉽게 나오니까요. 알겠지? 네,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도 잘 안 나온다. 자, 그냥 수능에서 나오는 난이도는 너 이거 전개할 줄 아니? 뭐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일반항, 뭐 일반항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개념 원리 우리 처음에 풀었죠. 네, 그 정도의 개념서에서 네, 다룰 수 있을 정도만 네, 하면 충분하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해볼게요. x-2분의 1의 4승을 전개한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는 x의 4승, x의 3승, x의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까지 5개가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얘는 어떻게 나오죠? x분의 1 더하기 4니까요. x의 마이너스 3승, x의 마이너스 2승, x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상수항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둘이 곱해가지고 x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와야 되는데, 얘하고 x의 마이너스 6승 없잖아. x의 마이너스 5승 없잖아. x의 마이너스 4승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 얘 이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1번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저 앞식에서 x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그럼 너 한 번에 너 세 번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네 번 중에서 네, 세 번 나와라. x는 한 번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세 번 나와라. 너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너가 4잖아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에 x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x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너 세 번에 너 빵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 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x분의 1 너가 세 번 나오고 4는 빵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는 그냥 x 3승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 둘을 곱하면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앞식에서 상수가 나오는 경우고요. 상수가 나오려면 네 번 중에서 얘만 네 번 나오고 얘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네 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x는 빵번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네 번 나와라.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4승은 얘는 16분의 1이잖아요. 얘는 16분의 1 그냥 상수항이고. 자, 그 다음에 뒷식에서는 x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얘 두 번에 얘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세 번 중에서 한 번 나와라. x분의 1 두 번에 얘는 4는 한 번. 이 얘기고요. 4, 3, 10이네요. 1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역시 곱해. 얘네 둘이 역시 곱하면 12분의 12잖아. 4로 나누면 4분의 3. 네, 얘는 x-2승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라고 하는 건, 자,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승 이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x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 4분의 3, 4분의 1이죠. 결과적으로 4분의 1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온다. 네, 정답 4분의 1 되겠습니다. 네, 자, 6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걸 나열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 5 사이에는 적어도 한 장의 카드. 네, 당연히 여사건을 생각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는 작은 수부터. 당연히 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이제 1, 2, 3, 6인데요. 이 4장의 카드는 작은 수부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순서가 정해졌네요. 우리는 이거 별로 바꿔서 풀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가를 여사건으로 바꿔서 풀 텐데 이 가는 도대체 누구의 여사건이냐는 거야. 일단 나만 만족하는 게 전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여사건으로 풀 때 일단 얘가 지금 현재 전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가의 여사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를 갖다 만족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자,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6의 약수 1, 2, 3, 그 다음에 6, 이 3개, 4개, 4개의 숫자를 별로 바꿔서 풀 거야. 자, 그러면 얘네 별로 바꿔서 풀으면 4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7, 6, 5만 남았어. 자, 7, 6, 5만 남았으니까 210이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10인데, 그 중에서 4, 5가 이웃하는 경우. 자, 그러면 1, 2, 3, 4, 5, 6, 7이 있는데, 나는 일단 1하고 2하고 3하고 6은 일단 별로 바꿔서 풀을 거야.
자, 얘는 별로 바꿔서 풀 거고, 그 다음에 4, 5는 이웃하니까 얘는 묶을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4, 5 묶음, 그 다음에 7 이렇게 있는 걸 구해서 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별 4개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얘는 4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이지만 4, 5 묶음인지 5, 4 묶음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곱해야죠. 자, 6, 5, 30에 2 곱하면 얘가 60이잖아. 자, 그러니 얘는 210에서 60을 빼면 150이 정답인데요. 일단 이 문제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일정 부분 조건이 두 개인데 한 부분은 만족시켜주고 한 부분만 여사건을 충족시켜야 될 때 여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조건 두 개일 때 뭐가 전사건이고 뭐가 여사건인지 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 여사건이니까 나만 만족시켜주는 게 전사건이고요. 나는 만족하면서 가의 여사건, 그게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예전에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조건이 가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나다 이렇게 3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부터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